존경하는 31만 익산 시민 여러분, 박종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당 비례대표 김명희 의원입니다. 오늘 제154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고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대안이 제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익산시에서 추진한 민간 수탁기관의 운영관리의 비효율성과 복합문화센터 건립의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익산시 민간위탁 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및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공공영상미디어센터의 위탁기간의 3년간 운영 방법, 사업 내용, 예산 집행 등에 대하여 검토해본 결과 운영 방법, 기능, 역할이 명확하지 않았고 사업비보다 인건비가 과다 책정되어 59.9%가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업무 분장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업무량에 비해 근무 인원이 많았고 관리, 감독, 평가에 대한 특별한 검증 없이 재수탁이 받았다는 의문과 민간 운영 위탁도 이외에 실질 추진비를 지원받아 집행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민간 위탁 사업자들의 경우 조례나 협약서에 의하여 성과 평가를 하게 되어 있으나 사회기관의 경우 이를 준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외부 감사관을 채용할 정도로 부정과 비리 등에 대한 척결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익산시 민간수탁기관 및 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에 의해 경영평가를 외부 전문기관들에 위탁하여 적정한 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문제가 되는 수탁기관의 경우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투명한 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익산 시민에게 공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영상미디어센터의 경우 민간 위탁 협약서에 존재하지 않는 시책 추진비 4,200만 원 추가 지원 사유는 둘째, 공공영상미디어센터의 경우 수탁자가 사단법인 산동의 복지재단 등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수탁기관 선정 사유는 셋째, 시장님께서는 재위탁시 수탁기관 평가 체계가 미흡한 점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넷째, 민간 위탁 타당성 용역 결과 시 지정이 바람직하다고 결정된 시설을 위탁하려는 이유와 향후 민간 위탁 계획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익산시 문화체육센터 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익산시 신재생에너지자원센터는 주민 편의시설 운영, 위탁, 수탁, 협약서에 따라 익산시 문화체육센터는 2009년 8월 1일부터 2012년 7월 31일까지 체육회가 수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154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때 본 회의장에서 시장님의 설명회 시 주요 현안 사업 설명 자료를 통해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추진해 2011년 8월 열리는 155회 인시회시 의회에 상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조례 일부 개정 주요 내용은 신재생자원센터 주변 지역인 삼성동, 팔봉동, 부성동 거주민에 대하여 주민 편익시설 사용료를 100분의 20을 감면하겠다는 것으로 현재 주민 편익시설의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제22조 사용료의 감면 대상은 장애인 등록자 소지자, 국가유공자, 광주민주유공자, 공업질 후유증 장애자, 특수임무 부상자 유족, 수급권자, 소년소녀 가장, 경로 대상자, 불이시설 수용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감면 적자를 넘지 못한 상황에서 주변 3개동까지 감면 대상자를 늘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용료 감면으로 인하여 적자가 발생할 경우 손실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주민 편익시설 운영 위탁 수탁 협약서 제7조 운영비를 살펴보면 제1항에 의하면 주민 편익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지 않으며 제4항은 주민 편익시설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적자 발생 시 지원하지 않고 제5항은 수탁기관 등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는 민법상 일절 보상 청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스스로 협약된 법적으로 명시된 내용을 위반하고 손실분에 대한 지원은 협약기관인 수탁기관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운영 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평가를 통해 개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평가 과정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손실을 보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선례가 행정 운영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배제시키는 치명적 정책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세금이 제대로 투입되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민간 위탁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사업 운영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전달되도록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행정 편의적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 낭비는 결국 익산시 재정 압박과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판단하며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문화체육센터 위탁금 지원은 없으나 폐허 등 무형의 위탁금을 지원하고 있으면서도 익산시가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문화체육센터 시설 운영으로 발생된 적자를 시기로 보전해 주려는 것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립 예정인 복합문화센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복합문화센터 건립 계획에서는 조감도뿐이고 조감도만 가지고 예산 투입을 결정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복합문화센터에 대한 수혜자 파악, 수익성 여부,
기존 손리 예술혈안제 연계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이루어진 상태에서 추진한 것인지요. 건립 예정인 복합문화센터는 공연장이 약 1200석 규모여서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시는 예산을 조달하기 위해서 국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약 45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에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현재 추진 방식은 합리적인 것인지. 복합문화센터는 내부 시설도 중요합니다.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설은 대공연장, 미술관, 영화 상영관 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의 구성 계획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구성되었는지, 그리고 복합문화센터의 위치도 중요합니다. 위치 결정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는 과연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좀 더 좋은 위치로 바꿀 수 있는 의지는 없는 것인지. 끝으로 장시환 본 의원의 발언에 경청해 주신 여러 동료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지통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만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 시가 다양한 행정 수요 그리고 많은 시들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행정의 고민, 특히 민간 위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김영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민간 위탁이 진행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과연 현재 민간 위탁이 되고 있는 시설들이 특히 예를 들어서 공공영상미디어센터가 사업비 중에서 인건비가 좀 과다하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사업비 중에서. 그리고 업무량에 대해서 근무자 수가 좀 많다고 느낀다. 그리고 또 시책 추진비를 사업비 이외에 받아서 추진했는데 이게 어떤 사례인가. 그리고 앞으로 문제 수탁기관이나 수탁 과정에서 해결행정감사 후에 시민에게 공개를 해라, 이런 질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선 공공영상미디어센터는 그 영상정보 시대에 맞도록 시민의 영상미디어 대체 활용력과 능력들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영상미디어센터의 위탁비는 연 4억 5천만 원이고요.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책추진 보조금 4,200만 원 지원 근거나 사업명은 뭐냐, 이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전라북도 재정지원금입니다. 시책추진비고요. 그리고 지역 영상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영화 읽기 워크북 사업을 도에 의뢰해서 도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한 사업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공공영상미디어센터 수탁자가 3등이고 또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기관이 선정된 사유가 어떤 것이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신 걸로 제가 봐드렸습니다. 우선 공공영상미디어센터가 3등으로 수탁이 된 경우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서 3등 이내에서 사업 제안에서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으로 건물 신축 부지를 3등에서 제공했고 2008년도에서 위탁업체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위탁업체로 재공모를 했습니다만은 3등 항공만 응모해서 그 결과 3등으로 지방계약법 절차에 따라서 위탁업체로 선정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간 위탁 시 그리고 또 재위탁 시 수탁기관 경영평가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이번에 조례를 발의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합리적이고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투명성이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조례를 이렇게 새롭게 제정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 지금 현재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위탁기관이 5년 이내로 한 번만 갱신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2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라든가 새로운 민간 위탁 수요가 발생했을 때 그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철저한 경영평가 또 방만한 운영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저희들이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위탁이 타당성 능력 결과에 시지형이 바람직하다고 들어가 있었던 마동도서관이나 도매시장 등이 왜 향후 민간 위탁으로 하도록 계획이 바뀌어졌느냐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 5월 15일에서 2월 24일까지 한국자치행정학회에 민간 위탁 타당성 용역을 의뢰했고 그 결과 직영해야 할 대상 사무나 사업이 업무가 보석박물관, 체육시설, 농수산물 도매시장, 배수품 포장, 유적 전시관입니다. 그리고 위탁해야 될 사업이나 업무는 영업 여성유관, 장사시설, 국민생활관, 공원관리, 상수도 검침, 청사 환경유와 하계방역, 가로수 가로하단 관리, 운민지역 생활폐기 수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인력 결과를 통해서 2009년도 7월 20일 날 기행정위원회 보고를 했고요. 그 이후에 민간위탁 타당성에 대해서 내부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행정의 여러 가지 환경 수요, 다양한 변수 요인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그 마동 도서관이나 그리고 농산물 도매 시장도 위탁하는 게 맞겠다라는 저희들 판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고요. 현재 마동 도서관은 위탁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제 제가 방문했습니다만은 위탁 주체들이 이제 전주대학이고요. 전주대학 문헌정보학과 전문가들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또한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우리 그 도서관으로서의 서비스를 좀 강화하고 있는 걸 봤고요. 앞으로 또 이렇게 지금 현재 상수도 검침이라든가 상수도 검침 같은 경우는 완전 위탁을 얼마 열흘 전에 저희가 확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한 5억 이상의 그러한 그 예산 절감이나 또한 통리장님들께서 대다수 검침 업무를 하기 때문에 시와 또 민의 관과 민의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 문제, 소통 문제가 굉장히 더 활발하게 진행될 걸로 판단하면서 그 민간 위탁은 잘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미 민간 위탁을 한 마동도서관, 상수도 검침, 운문지역, 생활폐기물 수거 이외에 나머지 여성유관이라든가 장사시설, 국민생활관, 공원관리, 농산물 도매시장 등은 지난번 의회에 보고했듯이 우리 의회와 또 그 민간 위탁에 관련돼서 영향을 받는 그 주체분들 또 시민 그리고 시행정 서로 소통을 통해서 공간들을 충분히 형성한 후에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체육센터의 위탁 과정이나 그 관계를 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문화체육센터의 지원 몫이나 폐혈 등 무형의 위탁금을 지원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거 하고요. 익산시가 신재생자원센터 관련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문화체육센터 시설 운영으로 발생한 적자를 시기로 보존해주기 위한 그런 이유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계신데 주민 편익시설 즉 문화체육센터는 그 인근 지역 소각장이 지금 신재생 자원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그 소유감이나 상실감들을 보상하기 위한 하나의 편익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시에서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그런 변수가 어떤 거냐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사용할 줄을 몰랐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 정도가 사용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해주셔서 지금 현재 시도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대책이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 시설을 키우면 그런 이런 목욕탕이나 찜질방 또 헬스장 이런 걸 운영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의 이익에 크게 지장을 주는 것이고 또 그걸 축소를 하면 또 그에 관련해서 서로 또 영향권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반발이 큰 상태가 현재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폐기물 처리 시설 주민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따라서 신재생 자원센터에서 발생되는 전기하고 온수를 문화체육센터에 공급해서 또 시설 운영비를 절감하고 있는 부분은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왜 신재생 자원센터 운영 체례를 이미 개정해서 지금 현재 적자를 발생하고 있는 부분을 시기로 보존해 주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 같으신데 그렇지는 않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유는 이 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는 신재생 자원센터 옛날에는 소각장이라고 해서 소각장을 건설할 당시에 굉장히 갈등이 컸습니다. 또 특히 이 갈등이 큰 법률적으로 주변 영향 지역은 300m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때 같이 집회에서 반대하고 했던 주민들이 사는 지역은 팔봉동, 삼성동 인근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피해의식을 지금도 가지고 있고요. 그걸 해소해주기를 시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화합력 그리고 또 상실감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그분들은 50%를 감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20% 정도 20% 정도를 감면을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게 현재 시의 생각이고 그걸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20%는 조례를 통해서 감면을 해주고 또 그걸 체육회를 통해서 보존해주지 않으면은 지금의 적자 부분도 커지기 때문에 운영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합문화센터에 대해서 복합문화센터의 필요성이 뭐냐, 위치 선정이 잘 되어 있느냐, 앞으로의 재정 운영, 수익성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우선 조항도 하나만 가지고 결정하셨다는 문제는 좀 저희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고요. 2008년 1월 24일 날 민대형 민자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한 4년 가까운 시간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설계를 공모해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공모를 내서 설계를 아주 자세한 부분까지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 그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앞으로 그 시민들과의 여러 가지, 문화 입구에 맞는 여러 가지 과정 절차를 통해서 의견 수렴이 됐느냐, 이것도, 저희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장애인이라든가, 공유청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확정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이 확정돼서 협약이 끝난 이후에 또 복합문화센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또 시민들의 욕구에 맞도록 지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민을 위한 그런 시설로 이렇게 창조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복합문화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지금 문화가 우리 지역의 힘이다. 문화가 사라진 시대에서 이 문화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 중에 하나인 그러한 그 복합문화센터의 필요성을 잘 아실 거니까 현재 다른 시군의 어떤 사례를 들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를 비교하면 우리 시와 비슷한 경주시가 인구가 27만인데 여기를 비틀로 같은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1100석 규모로 약 686억 원을 지금 들여서 하고 있고요. 안동시는 17만인데 여기도 약 496억 원을 들여서 지금 같은 복합문화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1200석으로 390억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다른 도시보다는 큰 금액을 투자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또 전주시 같은 경우 2,900석 정도 소리전당 또 삼성문화회관이 있는 걸 아실 겁니다. 그리고 군산이 예술의 전당을 짓고 있는데 약 760억을 들여서 1,100석을 짓고 있고 올 11월 말에 준공을 걸 예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 걱정하시는 이 필요성, 앞으로 예산 운영 대책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공감을 갑니다만 앞으로 문화도시의 익산, 또 익산의 그 품격, 도시의 품격을 위해서는 다른 도시가 투자하는 것 같이 우리도 투자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복합문화센터의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우선 이 BTL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건축 재정을 미리 좀 어느 정도 건전 재정 운영을 통해서 확보해서 미리 투자한다면 해마다 들어가는 운영비는 좀씩 절감시켜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그 교육 전문가를 저희가 좀 채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기획 전문가를 통해서 이 가동률을 높이고 이용률을 높이고 또 자립도를 높여갈 수 있는 그런 대안과 대책도 저희들이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합문화센터 이 선정이 잘 되어 있느냐 이 말씀이신데 복합문화센터가 그 기획예산처 문화분야 임대용 민자사업의 확정된 이후에 같은 해 2월 4일 이후로부터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그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그 정당성은 절차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들도 좀 적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잘 아시라고 중앙체육공원 지금 청소년 수련관 뒤편이고요. 건립 대상지는 지리적으로 시가지에서 한 중심 정도 되고 어느 동이나 한 10분에 15분 정도 이렇게 인접해 있고요. 또 앞으로 그 중앙체육공원은 지금까지 체육공원이라는 문화적 공원으로 지금 저희가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공간으로서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공간, 문화공간도 굉장히 많은 공간들이 있는데 그 공간에 서로 이렇게 힘을 더한다면은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 문화 활동권에 굉장히 크게 도움이 줄 수 있는 그런 입지여건이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지금 민간 이탁이 36건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굵직한 시장 방금 말씀하신 그 위탁 기간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일시스텔 또는 지금 복합문화센터가 민간 위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여기 본회의를 추진한 그 도로에서 여러 가지 감안하신다는 말씀은 이해가 가고요. 방금 신재생센터 문화체육시설은 제가 그 당시 입주선정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패스법에 의한 주민의 경계를 정확히 다 시에서는 그거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시에서 할 수 있는 범의 법적인 하자 없이 다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을 했고 주민들의 요구에 다 맞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에 와서 하다 보니까 새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행정상으로서
그렇게 소리나 협약서를 어기면서까지 이 스타트가 지금 정확히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신다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 주시고요. 북한기술센터를 여러 군데 저도 방문을 해봤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곳에서 BTN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군데 들은 지금까지의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서는 상당 부분 애물단지로 시작해서 남아있더라고요. 그런 감안에 걱정이 돼서 1200석이라고 하는 겨우 공연장의 수익성인데 우려라는 것이 그거를 우리가 주변에 일산 시민으로 1200석을 찾으면 굉장히 어렵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주변 인근의 논산이라든가 김도라든가 또는 충남권까지 감안해서 1200석을 채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연구하고 계신다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우리 시에 대한 열정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조례 개정은 체육회의 입장에 의해서 지금 조례 개정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수박장, 지금 현재 신재생 재원센터를 만들 때 굉장히 갈등이 컸던 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 갈등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지금도 그분들은 현재 상황은 어떻게 이해하실지는 모릅니다만은 그때 제가 시장 하기 이전에 시장님들과 나눴던 대화조차도 다 기억하시면서 그걸 지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피해자인데 왜 문화센터를 갖다가 같은 돈을 주고 사용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감면을 받아야 할 그런 충분한 자격이 있다. 50% 이상을 감면해달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밀고 땡기기를 많이 해서 20% 정도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그분들과의 합의 과정을 거친 겁니다. 물론 합의가 확정될 때까지는 의회에서 어떤 승인이나 의회 절차가 남아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요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감면해놓고 니네가 수탁할 때 위탁을 받을 때 합의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책임져라. 이건 체육회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감면해준 만큼을 보전해주겠다. 이런 차원의 조례 개정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북한문화센터, 우리 과장님 지금 나오는 순간에 저를 자꾸 애물단지로 보물단지로 만들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저한테 요구를 하셨는데, 이 북한문화센터도 저는 도로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익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행정도 경영 마인드가 도입되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 문화라는 것도 역시 도로와 같이 공공성이 좀 강조되는 거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서 제 집식구도 그러는데요. 이 소리전당 같은 데로 큰 공연을 보러 많이 갑니다. 익산에 큰 공연, 큰 규모, 큰 수준의 공연을 유치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600석 규모, 옛날 이리시 규모거든요. 이리시에 있었던, 이리시의 인구 규모로 지은 거기 때문에 이 규모로는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얼마나 문화유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1200석 정도의 또 공연장, 그리고 또 미술관이 없잖아요. 미술관이. 우리 시에는 전시관이나 미술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한 그런 시설로 지금 받아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전략할 수 있도록 CS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